말씀 부탁드릴게요. 중계 카메라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운데 좀 되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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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손 드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잊지 말아요를 쓰고 연출한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유로 관객분들과 만남을 갖는 거라서 지금 너무 설레고 기쁘고요. 이 자리까지 와주셨다면 저희 영화 소식을 좀 미리 챙겨보시고 기대하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늘 씨?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하늘입니다. 네. 오늘 무대 인사를 했는데 정말 무대 인사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희 영화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영화를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원석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극장에 계신 여러분,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화 시간이 굉장히 기대돼요. 네.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도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나중에 또 얘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계속 사진기 소리만 나면 저희가 약간 집중을 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좀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찍도록 하고 사이사이에 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라는 포토타임 드릴게요. 네, 네, 포토타임 주신답니다. 배우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영화 이제 개봉을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인터뷰하시고 또 많은 행사들도 진행하시다가 오셔서 좀 사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그러실 텐데도 이렇게 관객분들도 만나게 다른 힘을 또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개봉 또 이 앞둔 이틀 정도 앞둔 이 마당에 어떤 기분이신지 또 많은 영화 개봉하셨지만 정원석 씨 굉장히 또 특별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의미 부여는 관객들에게는 강요할 수 없고 또 관객들에게 그 의미에 대한 어떤 칭찬을 바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인터뷰에서 아셨는지 혹은 지금 이제 제 말을 듣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이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작자의 입장까지 돼서 이 영화를 함께 했는데 어떤 제작자의 꿈이 있어서 어떤 기획을 시작한 영화는 아니고요. 후배 영화 그 꿈을 꾸는 후배 영화인과 함께 이런 기회를 선배가 좀 같이 시도해보는 것도 영화인의 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결과는 그래도 그 의도에 맞는 나를 잊지 말아요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김하늘 씨 같은 경우 사실 여기서 석원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잃어서 해맑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면 김하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이 영화의 비밀들을 다 안고 그 상황마다 다 대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연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를 촬영하면서 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영의 그 초반에 석원에게 다가가는 이유들이 뒷부분에 설명이 되는데 그 나중에 진영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 보는 관객분들한테는 진영이 캐릭터가 사실은 석원이 첫눈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있게 다가가야 하는데 사실 진영이는 그 안에 석원에게 매력있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되게 많은 아픔과 큰 상처를 가지고 석원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관객분들이 아셨을 때 어떻게 진영이를 이해하고 하게 될까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영화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매 씬마다 좀 힘들게 촬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독님, 이 영화 사실 뭐 포스터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으니까 모든 내용도 다 아시겠지만 포스터만 보면 굉장히 절절한 멜로일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고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왔을 텐데 의외의 미스테리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가족이라는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이 이야기 또 생각하시게 됐었고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점들도 전달하시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서건과 진영이란 인물이 영화에서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잃어가는 남과 여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을 남자와 여자로 북한시키기보다 굉장히 깊은 고통과 마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 이런 말도 우리 참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가 참 많은 시간과 노력,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구나, 어쩌면 희생까지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것이 남과 여라는 역할로 영화 속에서 구현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먼 지점까지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 영화가 끝나고 나가지고 딱 한 문장이 좀 떠올랐었는데 정우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사실 예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일본의 미남 배우인 후쿠야마 마사하루를 보면서 정우성 씨를 떠올렸고 우리에게도 이런 국보급 미남 배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 앞에서 아주 차갑고 냉정한 모습도 있지만 아이 앞에서 정말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역할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국보급 미남 배우라는 단어에 절대적인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분한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시선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본인의 또 연기의 어떤 필모 안에서 굉장한 변환점이 될 만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매력이 말씀하셨듯이 가족이라는 얘기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멜로 영화를 하고 싶은 또 30대의 젊은 신인 영화 감독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멜로면 그냥 단순한 어떤 판타지적인 두 남녀의 사랑을 알콩달콩하게 이쁘게만 그리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이런 가족에 관한 문제를 짚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하게 와닿고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사회의 지금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아주 흔쾌히 같이 배우로서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극 중에서 아들이 나오죠. 동훈이가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아버지가 됐다면은 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리고 또 워낙 아이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기보다는 그 아이와 친구 라는 어떤 그 유대감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물론 배우의 꿈을 어릴 적에 가졌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게 또 정우성이라는 남자의 꿈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에 좋은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그런 아빠의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가는 그런 세상에 이런 어떤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좀 깊숙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순간을 좀 해보자 이런 순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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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첫 만남이죠. 우리의 첫 만남. 병원에서 서공과 진영이 만나는 그런 첫 만남인데요. 처음 본 남자를 보고 다짜고짜 울게 되죠. 이게 첫 촬영이었어요. 아 그래요? 중요한 신이었고 또 영화의 서문을 여는 어떻게 보면 첫 촬영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두 남녀의 첫 만남의 순간을 처음으로 촬영하자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격한 감정으로 그렇죠. 진영이는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씨가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나중에는 막 감정에 몰입돼서 많이 울다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굉장히 머리 두통을 호소하면서 열연을 했던 장면이죠. 어떠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보자마자 다짜고짜 울어야 되는 이 상황. 저는 정말 속편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니까 이때 진영이는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너무나도 상상이 되지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관객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 감정을 연기하는 본인은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참 아, 정말 사실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그 촬영을 할 때 보통 다른 작품을 할 때는 배우를 좀 배려해서 저렇게 중요한 씬은 중후반으로 좀 넘겨주시는데 끝까지 안 넘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진영이랑 서건이가 정말 첫 장면이기도 하고 이 장면을 찍고 나면 진영이의 다음 연기들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저를 위로하긴 했는데 그 스케줄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직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좀 찍고 나니까 그 다음이 좀 수월하다라고 조금은 느끼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우정 선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우니까 나중엔 진이 빠져서 저 장면을 3일 동안 병원실에 3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나중엔 정말 진이 빠져서 감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정 선배님이 살포시 못 보셔가지고 이렇게 감정 잡게 하시려고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뭐 선배님도 앞에 앉으셔서 눈을 마주치고 눈물을 그렁그렁 해주시기도 하셔서 그냥 김하늘을 알아보고 싶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해 3월에 네. 알아요. 네. 3월에 가시더라도 나를 잊지 마세요. 감독님 스케줄 때문이었나요? 오늘 이제 밝힐 수 있지 않으세요? 스케줄 때문은 아니었고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성패를 기적이야라고 이렇게. 이기적이었는데 정말 좋은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선배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시나리오 초기에 바로 떠올렸던 장면이고 그 연기가 이런 연기를 내가 어디서 다른 데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수위를 타면서도 매력도 있어 보이면서도 너무 무거워지지 않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이들이 정말 낯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김하늘 씨에게 지금 믿었죠. 믿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믿음이 이런 장면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에 조금 이 영화에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좀 스포일러가 될 수밖에 없고 영화를 즐겁게 보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미리 조금 많이 나눴잖아요. 이 자리에 기자분들도 조금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영화 또 관련돼 가지고 또 이 얘기 좀 올리시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일러는 조금 저희 오늘 이 중계 보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도록 해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스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따단 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이 정말 정우성 씨 촉촉한 눈빛, 김하늘 씨. 또 참 분위기 좋네요. 이것만 보면. 네. 분위기 좋네요. 양산도. 감독님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배우들 중에 가장 우성인자를 많이 가진 남자와 멜로에 있어서 이렇게 바른 말씀만 하세요. 네, 그렇죠. 저는 다른 말 아니면 하지 않죠. 네.
멜로에 있어서는 거의 스카이급인 이 여배우를 캐스팅한 것만으로 세상을 다 얻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이런 촉촉한 분위기의 현장을 육안으로 보시는 기분은 또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옆에서. 네, 사실 그 촬영 전후에, 그러니까 슛 사이의 시간들은 정말 이렇게 되게 행복하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사실 촬영을 할 때는 오늘은 행복하고 예쁜 씬 찍는 날이야 이러고 나와서 갑자기 진영의 연기를 보면 마음이 툭 떨어지고 저는 이 그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처음 보는 관객을 향해서 올리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저에게도 숙제였죠. 당연히 선배님에게 가장 큰 숙제였겠지만 그래서 막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몽글몽글 행복하기만 했던 커트들은 좀 작고요. 저 안에서 진영이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저는 이제 가지고 촬영을 했어서 이렇게 막 해피하고 막 달달하고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 초반에는 또 두 사람이 정말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항상 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배우들이 이런 액션과 컷 사이에 그 굉장히 짧은 순간이긴 한데 그 순간은 정말 사랑의 마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연기를 하게 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나가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꿈꾸잖아요. 또 배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감정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상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과 약간 단절돼 있는 또 삶을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그런 소소한 아름다움, 그 찬란함 그게 바로 일상의 사랑의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은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또 즐거움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판타지에 대한 마음과 그런 또 즐길 수 있다는 대리 만족의 즐거움이 합쳐져서 더 즐거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하늘 씨도 만끽하셨나요? 그 순간들? 우성 선배님 말에 100% 동감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우성 선배님 말처럼 네, 만끽하고 그 찰나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판타지도 스스로도 그 연기를 할 때 멜로신을 찍을 때 정말 설레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느껴야 연기적으로 표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적으로도 찰나를 잘 보여줘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 판타지를 잘 충족시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스틸을 보시면 확실히 그 순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틸이군요. 네. 이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는 부모 역할을 하신 거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심지어 이렇게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을 표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나이로 치자면 그런 나이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연기한다는 것 자체는 또 많은 준비들이 좀 필요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 이제 서원이라는 인물을 그 단편에서부터 장편으로 이렇게 디벨로핑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접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서원이라는 인물을 그 배우 정우성에게 체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다라고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건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민, 사실 서건이는 이렇게 연민을 가질 만한 남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얄밉고 자기 편의적이고 아픔을 회피하고 하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만큼은 그 공감할 수 있고 측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서건이에 대한 어떤 측은한 마음, 부모로서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라는 그런 상상을
역으로 그 감정을 대변을 했던 것 같아요. 김하늘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주변에 너무 가까이 사촌 애기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같이 좀 자란 편이어가지고 그들과의 교감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편하고 자연스럽거든요. 아기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아역 배우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를 때는 순간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친구랑 교감을 하고 안고 바라보고 하는 느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솔직히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 사촌 중에 한 명이 잘 자라서 어제 시사회에서 저에게 꽃을 줬어요. 아 정말요. 네. 따단, 따단. 아, 네. 사실 원래 저게 처음에 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멜로 질문 다음 1초 키스가 나왔는데요. 여기 계신 여자 관객분들은 눈 감아 뭐 이런 장면이기도 한데 많은 멜로씬들이 있었는데 이런 키스씬을 포함해서 그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멜로씬은 좀 각각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봤었을 때 가장 멜로의 장면이야 보다는 아주 사소한 장면 같은 것들에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떤 장면 가장 좋아하시는 멜로씬이셨나요? 뭐 진지하고 따뜻함을 얘기한다면 육조신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진영이가 많이 아팠겠다. 괜찮아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내가 다 지워줄게 하면서 풀어주는 그 마음이 그 진영이가 서건이의 상처를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 영화에서 과거에 진영과 서건이 키스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멜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인 서건이 진영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보듬지 않아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진영이는 끊임없이 서건이를 보듬어주거든요. 이 멜로가 그렇게 이제 진영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사랑을 실현을 하는지에 대한 또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김하늘 씨는 어떤 멜로 장면이 가장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진영이랑 서건이 밝게 웃는 장면이 입갑판 들고 뛰는 장면인데 네, 저도 그 장면 좋아합니다. 네, 그 장면이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가장 두 남녀가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원래 술 드시면 그렇게 막 뛰세요? 그 진영이 대사인데. 네, 그러니까요. 저요? 네. 어릴 적에는 좀 뛰고 올라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시진 않으시다라는 얘기시죠. 요즘에는 피로도가 있어서 그런지 네. 거의 스위치 오프가 돼요. 그래도 이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며 이렇게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 풋풋하죠. 네, 다음 스틸 한번 볼까요? 넌 감동이었어 라는 그런 스틸인데요. 보시면 이 두 분이 지금 이번 작품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정우성 씨가 이 작품의 또 제작을 맡았다는 얘기는 또 앞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배우의 입장하고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물론 어떤 감독의 입장이자 배우의 입장으로 서보신 적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현장에서도 이걸 약간 분리하고 그러나 또 분리가 안 되는 순간들 같은 것들 계속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여쭤봤었던 게 그 드레스샵이 나오는데 드레스 바이 W 이렇게 적혀있길래 혹시 그것은 정우성 씨의 이니셜인가요? 했더니 그 스태프분들께서 사랑을 담아서 거기에 그렇게 우성 씨의 이니셜을 넣었다고 나중에 CG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본인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시라고. 절대 아니에요. 좋은 제작자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사랑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떤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해서 영화사를 먼저 만들어서 이 영화를 기획했던 게 아니라 선배의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선배의 마음으로 그리고 경력이 많은 그런 경험자로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 후배들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주는 입장을 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제작자들이 현장에 그렇게 상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이면서도 제작자이니까 현장에 늘 상주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있고 좋은 기회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더 이렇게 잘 살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뭐 상업 영화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작자로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바라보는 건 아직도 선배의 마음이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영화를 하더라도 그 제작자라는 입장은 이 감독과 배우는 감성에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풍부한 감성을 끊임없이 표현을 해야 되고 근데 제작자는 굉장히 그런 풍부한 감성의 표현을 이성적으로 제어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배우로서 선배로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서원을 얘기하고 진영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즐거웠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제작자로서 선배로서 어떤 그런 제어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후배에게 또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배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저 아니고요. 네. 감독님 일단 배우 후배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우성 선배님이 본인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장에 계속 있어서 네, 정말 매 촬영마다 가장 먼저 나오셔서 가장 늦게까지 계세요. 본인 촬영이 분량이 없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좋아요. 응원의 느낌이 너무 좋은데 항상 헤드셋을 딱 끼고 모니터를 보세요. 그러면 이 감독님이 보는 느낌이랑 제작자 플러스 배우, 상대 배우가 보는 느낌은 그 부담감이 정말 세서 오빠 표정이 약간 심각하면 내 연기가 마음에 안 드나? 라는 질에 겁을 먹고 약간 이게 눈치를 봐요. 그럼 사실 알고 보면 저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저쪽에 무슨 저 약간 좀 지저분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오빠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웠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 저를 모니터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오빠의 헤드셋 끼신 모습이 너무 좀 멋있으셔가지고 저희끼리 오빠 되게 멋있으시다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 하긴 하세요. 쓰시죠. 하세요. 네. 항상 멋있으시네요. 헤드셋 끼신 모습이 되게 떨고 계시네요. 제 뒷담화를 편하게 나누라고 그냥 이렇게 음악 듣고 있었어요. 아, 그런 또 배려가 있으셨던 거군요. 감독님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헤드셋으로는 아마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으시지 않았을까. 정시 녹음 중에 마이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분위기를 많이 이끌어주셨어요. 이렇게 원래 배우로만 계시는 현장도 제가 함께 한 적이 있는데 네. 훨씬 많이 애써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주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으로서는 배우인 선배님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사실 현장 그 안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됐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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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셋의 비밀은 뭐 가짜들이 아는 것으로. 네. 네, 다음 스틸 한번 볼까요? 마지막 스틸인데요. 네, 우성의 눈물이라는 스틸입니다. 뭐 영화 후반부 저도 영화를 그 전에 기자 시사를 통해서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또 격하게 무너지듯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분들 또 먹먹하게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앞부분에는 제가 해맑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다면 이 순간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혹은 아니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 장면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서건이라는 인물은 이 순간을 외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날까봐 조마조마하는 그런 그 두려움을 아마 본인의 의식 저편에 숨겨놓고 굉장히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감정이 돌출됐을 때 이런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서건이의 눈물보다는 진영이의 눈물이 더 안타까워요.
지금 뭐 시나리오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서건이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타깝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서건이는 되게 연약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비겁한 그런 남자예요. 하지만 진영이는 그 아픔을 직시하고 있고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하고 있고 자기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하게 아파하는 남자를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진영이의 눈물들에서 훨씬 더 저는 슬펐거든요. 그 진영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과 슬픔들을 나누어서 계속 연기를 했다면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이 뭐 하늘의 눈물도 이렇게 또 나오지만 그 마지막에 쏟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김하늘 씨는 어떠셨어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게 본인은 영화 전체 촬영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감정들을 한 번에 쏟아내고 있는 정우성 씨도 앞에서 봤을 때 그 네. 나왔던 눈물 같은 것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되게 힘겨웠어요. 그 여자가 우는 모습과 남자가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은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건이 같이 그렇게 큰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은 정말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연기할 때 어떤 감독님의 어떤 액션이 있진 않았어요. 진영이에 대해 어떤 액션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단지 제가 든 생각은 진영이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진영이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원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그렇게 무너지니까 진영이는 상대적으로 담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영이 그 순간은 오히려 담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각기 다른 방식의 또 눈물을 앞에서 보면서 감독님 어떤 마음 드셨는지. 제가 쓴 시나리오의 무게를 뭐 제가 연출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실 때 그 무거움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손으로 제가 대본을 쓰니까 손으로 눈물을 흘린다, 짐승처럼 오열한다. 원래 이런 그렇게 짐승처럼 오열한다라고 써 있었나요, 그 시나리오는? 온다였는지 오열한다였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짐승처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우한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저 자신한테 이렇게 각인시켜 놓는 그 씬은 어떻게 보여지길 원한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그 한 줄의 글귀가 배우님들의 몸을 타고 표현될 때의 감동은 사실은 스크린으로 보기 전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이것이 편집되고 영화 안에 들어갔을 때는 관객으로서 감동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볼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컷을 외치고 뭐 다시 해볼까요, 오케이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저도 이렇게 미리 그 정도의 감정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첫 테이크에서 우성 선배가 제가 준비한 감정을 너무 멀리 넘어서셨어요.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희 미숙함이기도 했는데 한 배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제가 조금 너무 작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부터 대화를 이어나가는 상황이 정말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기분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또 저 역시도 다시 좀 깨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뇌가 그냥 아주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 가지는 그런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온다면 세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서건처럼 어쩌면 좀 잊고 사는 것, 혹은 아니면 진영처럼
맞서거나 혹은 묵묵하게 껴안고 사는 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지키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우리는 누구나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편의적으로 기억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모든 기억을 소중하고 다 간직하고 싶어요라고 하지만은 누군가와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때 내가 그랬어? 라고 이렇게 새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때 나를 잊지 마라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갑자기 하나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박차 얘기하려고 내가 그랬나? 그랬구나라는 새삼스러운 기억처럼 이렇게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김하나 씨는 어떠세요? 저 역시 그 연기를 하면서 사실 그 진영이 연기를 하면서 서건의 모습을 볼 때 가끔 되게 얄미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편해 보이니까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영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얄미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너가 기억을 만약 잃을래? 라고 한다면 아니 그냥 진영이가 될래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저 역시 진영이처럼 그렇게 큰 상처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상처이던 간에 아니면 어떤 나쁜 기억이든 어떤 감추고 싶고 후회되는 기억이든 간에 그건 역시 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쌓여서 또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그게 어쩌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서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감독님은 뭐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니까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진영이 되고 싶은데요. 저는 서건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서건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요. 지금 뭐 쓰는 동안, 찍는 동안, 편집하는 동안 계속 그를 사랑했고 많은 분들이 좀 그의 선택을 원망하지 않고 진영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약한 사람들도 많은데 강한 사람과 나약한 사람의 그 차이가 정말 그렇게나 큰가 한 끗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둘이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한순간 인생에서 나약해졌을 때 좀 비난받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건을 되게 많이 아끼고 진영에게는 많이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서건 같지만 내 옆에는 진영인 같은 사람이 항상 있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아마 관객분들이 입이 정말 근질근질 지금 막 질문이 넘쳐나실 텐데요. 저 그만 마이크를 여러분들에게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 3분 정도 받게 될 텐데요. 좋은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 사인하신 포스터가 있고요. 친필 사인 포스터. 그리고 영화 예매권, 무비머니라고 하는 영화 예매권 있고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요 같은 영화처럼 따뜻한 핫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바로 저희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정우성 씨가 좀 선택해 주실래요? 저 뒤쪽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드십니다. 정우신가요? 네, 자기 이렇게 하신 분. 네. 대박. 네. 영화 진짜 잘 봤습니다. 영화 얘기는 이렇게 같이 토크하는 중간에 많이 들어서 아직 그 인터넷 기사에 이런 게 안 떴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한 기본 300만은 무조건 넘고 된다면 1000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배우분들은 몇만 예상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 300은 넘을 것 같아서 300만이 된다면 배우분들의 공약이 아직 안 떴더라고요. 네, 하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만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작자분 입에 지금 이건 정말 기본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아주 기분 좋고 흐뭇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 나를 잊지 말아요는 그 버젯이 크지 않은 그런 작은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아주 대박이라는 기준점이 1000만까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 영화계가 이제 이 양극화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1000만보다 귀한 숫자가 지금 300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400만짜리 영화가 많아야지 그 영화 시장은 굉장히 건강하죠. 건강한 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1000만이라는 영화의 숫자가 더 많이 도축되고 있기 때문에 딱 300만 말씀해주신 300만이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이 되면 지금 공약을 듣고 싶어하신 저분에게. 분과 네.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이렇게 포스터처럼 제 볼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나중에 가실 때 연락처 하나 적어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개 타셨네요. 김하늘 씨는 네, 공약 하나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공략해보네. 네. 글쎄요. 저도 그때 같이 불러주시면 그러면 조 라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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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0만 정도 되는 그 네. 관객분에게 네네. 저걸 해드리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공부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네요. 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김하늘 씨가 선택해 주시죠. 저희 영화가 남자 관객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저기 남자 네, 남자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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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아요. 둘러보시는 그분이 네, 들러보시는. 본인을 가리키는데 설마라고 생각하시는데. 다시 보시죠. 네, 네네.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여기 질문 이미 써놓으신 거죠? 아니. 사진 찍고 있어요. 아, 사진 찍고 있어요. 잠시만요. 서원이요. 네. 예, 서원이 네. 진영이랑 만난 기억만 빼고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게 진영이랑의 기억이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영이랑의 시간을 기억하면은 아들이 죽은 거를 기억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픈 기억이라서 그거를 그 10년의 기억을 안 하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너무 떨어져라 쳐다보셔가지고. 네. 아니에요. 저런 눈빛으로 헤드셋 쓰고 계셨던 거죠? 네, 너무 순박한 말투로 물어봐 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서원이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오열하고 다음 장면에서 글라스 컵 맞죠? 그거 깨면서 네. 다시 진영한테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거를 누구세요? 넣으세요. 그거를 보면은 네. 그게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것 같아요. 네, 네. 아픈 맞나요? 기억, 네 맞아요.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 있는 또 그 기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대상이 진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기억을 도려낸 거죠. 그러면은 계속 다시 또 기억을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억을 10년의 기억을 잃은 사람이지만 아파서 그거를 묻어두고 싶은 거지 진영과의 사랑을 묻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처음 가서 이제 본인의 실종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김진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치 사랑의 대상과 자기를 동시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영과의 사랑을 잃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아픈 상처와 또 진영이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기간만을 도려내서 마음속 깊이 가둬둔 거겠죠. 그러면 아, 네. 무의식 중에서도 그 진영을 기억하는 건가요? 무의식 중에서도 진영을 기억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저 아세요? 네, 그렇다라고 믿어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의 김진영이라는 이름과 자기를 동일화시키는 어떤 행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눈을 딱 먼저 쳐주셔가지고 여기 앞에 그 초록색 가지가 네. 감사합니다. 이 감독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저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영화관을 위해서 만든 나레이션인지 아니면 언젠가 그런 감정에 있어서 막 그런 시 같은 거 써두셨는데 영화랑 잘 어울려서 써두신 건지 혹시 그런 나레이션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사건?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서건의 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단편 소설을 썼을 때 서두를 시작하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단편 영화도 찍고 이제 장편 영화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그 야자 시간에 이렇게 교실에서 공부가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렇게 나만 외롭다 이런 기분에 좀 사춘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 좀 빠져서 그 기억을 잃고 도시에 혼자 떨어진 남자의 이야기를 이제 편지 글을 시점으로 단편 소설을 썼었어요. 그때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소설을 이제 연습장에 손으로 쓰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돌려서 보여줬더니 굉장히 재밌어하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못 얻어서 그런 소설을 썼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공감하는 걸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어떤 경험이 이 영화를 끝까지 만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나레이션만큼은 정말 오랫동안 지금 10몇 년이 지난 나레이션인데 좀 이렇게 다듬고 하시는 거는 우성 선배님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아이디어, 그 마음만큼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지탱해온 부분이었는데 그걸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 세 분 지금 질문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직접 선물을 전달해 주실 예정이라고 해요. 네, 올라오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뭐 좀 부러우시겠지만 박수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깜짝 행사가 또 기다리고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제 질문 하시려고 손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아주 양질의 질문도 해주신 관객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우성 씨, 김하늘 씨, 감독님 오늘 보면 이 전국 17개관에서 라이브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7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CGV 스타 라이브톡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렇게 영화를 잘 보시고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해서 또 3, 4년 전부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함께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로 값진 시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나를 잊지 말아요를 보일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일러는 저희끼리만 비밀로 하는 걸로. 네, 아시죠? 네, 김하늘 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궁금했는데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은 질문도 받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계속 하세요.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희도 되게 신선했고요. 네, 오늘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잊지 말아요는 사실 한 번 더 보면 또 좀 더
그 배우들이 특히 진영이가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의 영화를 또 느낄 수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와서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억의 퍼즐들을 다 맞춰진 이후에 보시면 또 김하늘 씨의 연기, 진영의 마음 같은 것들을 새롭게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니까 두 번 관람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긴장하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되게 걱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 상영관의 공기를 좀 느껴보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편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먼저 영화를 찾아와 주신 분들이니까 저희들과 되게 이렇게 주파수가 맞는 분들이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아마 아까 우상 선배 말씀하실 때 3, 4년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는 말씀하실 때 찡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도 나를 잊지 말아요가 2016년 1월 겨울을 생각하면 되게 함께 곁에 있는 분들과 떠오르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마지막 인사를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뭐뭐뭐 해도 나를 잊지 말아요. 형태로 제목을 활용해서 마지막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집에 가셔도 나를 잊지 말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하늘 씨. 시간이 지나도 나를 잊지 말아요. 네, DVD도 사시는 걸로. 네, 감독님. 네, 다른 영화가 개봉해도 나를 잊지 말아요. 네, 감독님과 두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일어나서 마지막 인사 할까요? 네,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네.